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간입니다. 자, 최근 장세 흐름은 좀 약간 좀 집중을 요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 흐름에서는 그냥 대충 찍어도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됐다라면은 최근 장세는 조금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좀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박스권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의 흐름.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은 2150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이 211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전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하는 그런 대응을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뒤처지지는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상황 속에서 약간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최근에 진행됐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2150포인트가 그동안의 상단이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2160선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은 일단 박스권의 흐름을 약간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난 화요일 어제 국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위에서 두둑이 맞는 흐름이 연출됐죠. 뭐 이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사실은 좀 힘찬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2200포인트까지 이전 고점이죠. 이번에도 이제 장중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가 2200포인트짜리였었는데 2200포인트에서는 약간 저항을 보이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 하에서 단계적인 어떤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이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전 흐름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 국면 속에서 뭐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선순환 과정이 연출됐다라면은 최근 장세에서 완연히 막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의 흐름에서는 그냥 대충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장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세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수익을 줬더라면은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에서 막히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시세의 선별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압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의 시장 상황은 여전히 큰 틀의 흐름에서는 박스권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압축된 시세 대응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그럼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시장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 불안 요인들은 많아요. 그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얘기들. 근데 사실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초에 나타났던 코로나의 어떤 그런 상황과 좀 달리 지금은 많이 내성이 강화됐죠. 그럼에 따라서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시장에 압박을 주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은 코로나19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에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방으로 가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일정 정도 힘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배경은 결국은 뭐예요? 최근 장세의 큰 트렌드, 유동성의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은요, 지지난주 흐름이죠. 지지난주에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제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 장세의 기본적인 컨셉인 유동성 트렌드가 꺾이지 않은 이상에서는 빠지면 사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은 모든 게 다 어디로 통하냐면은 돈의 힘으로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해외 증시가 안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악재 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망가뜨리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동성의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이 묶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지수가 조정 보이거나 이럴 때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사실 크게 안 물렸어요. 최근 들어와서 약간 좀 이제 주변주를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약간 물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안 물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유동성의 어떤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를 이기는 양상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는 있지만은 최근의 상황이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이전의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이전의 흐름에서는요 전체적인 종목들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시세들이 압축되고 있어요. 슬림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언급드린 것이 이제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들게 됨에 따라서 너도 나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진단 키트만 올라가고 뚜렷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뭐 5G 쪽에서 선발주 움직이고 반도체 쪽에서 선발주만 움직이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막혀들음에 따라서 시세의 흐름도 압축된 선도 종목군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수를 갇혀버리니까 이제 어떤 유동성의 흐름 또 세력의 흐름들이 어떤 현상을 벌이고 있냐면 세력주.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또 뭐가 움직입니까 최근에? 모든 분들이 이제 SK 바이오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찰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또 움직이죠, 그죠? 이거는 뭐 세력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력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죠. 어떤 종목이 이제 하나 종목에다가 수급이 몰리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수급에 그냥 충돌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의 등락이 상당히 심하게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갇힘에 따라서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위에서 때려요. 그죠? 최근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되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7월 달 시장을 예상을 하거나 전망을 하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7월 달 흐름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양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쉬어간다는 얘기는 왜 쉬겠습니까, 여러분? 쉬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그동안에 시장이 중기적인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에서 웬만한 종목들의 가격이 한 바퀴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잠깐 숨을 고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장은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하락 트렌드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불확실한 요인들, 뭐 코로나19라든지 경기 불확실 요인들을 유동성의 흐름이 계속해서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요,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하락세를 보이는 게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 심리가 좀 더 강화되는 게 사실 시장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밴드 국면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지 않는 것은 유동성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좀 중립적인 생각들을 좀 견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버텨주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국면에서도 어저께 오늘 국면에서도 좀 말아 올려 붙일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김덕철의 이제 뭡니까 장중에 하는 방송에서 단기 과열권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시장이 말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인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모멘텀이 뭐예요? 올라갈 거리, 이유,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멘텀은 뭐였어요?
이전의 모멘텀은요, 가격 메리트였어요,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올라갔던 이 국면까지 올라갔던 모멘텀은 뭐였습니까? 가격에 대한 메리트, 거기에 유동성의 힘이 형성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보인다거나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받치고는 있지만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음에 따라서 오도가도 못하면서 시세가 옆으로 기는 거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까 지금은 선별적인 종목 쪽으로만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장세의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시장은 계속 이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어저께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가 22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 부근이거든요. 2200포인트 근방에서는 뭐예요? 이제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경계 매물 내지는 이식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5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경계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제 최근에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뭐 올라가니까 좋다, 옆으로 횡보하니까 지루하다가 아니라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잔 말이죠. 그죠? 후속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시장 환경 하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이제 시세 흐름에 있어서도 뭐냐면은 주도 종목군들이 그동안에는 뭐였어요? 뭐 대형, 제가 이제 항상 최근에 강조드리는 것이 대형 IT 섹터. 그죠? 대형 IT 섹터에서도 3인방만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 SDI, LG 이노텍, LG 화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쪽에서는 뭡니까?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또 3인방.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시장의 지금 시나리오가 지난 2,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걔네들이 거의 다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주도 시대가 이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지금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령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기존의 그 IT 섹터에 가세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이니까 한계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종목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래서 시세 흐름이 선발주만 살아남고 후발주들의 경우는 지금 약간씩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최근 장세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의 시세 흐름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는 시세가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투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군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대형 IT 쪽에서는 3인방, 그 다음에 언택트 쪽에서도 3인방,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5G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 쪽에서 핵심주, 그 종목들만 편중된 랠리가 전개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전에는 뭐냐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 이제 어떤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막 시세들이 빵빵빵 터지는 흐름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편중된 랠리가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또 뭐냐면 투기적 종목군의 흐름이 나타난다. 오늘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또 상한가를 어제 오늘 또 상한가를 확 말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장에 그 유동성 자금이 워낙 풍부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시세들이 나와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세장이거나 이렇게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은요, 어떤 종목들이 막 움직였냐면은 동전주라고 그러죠, 동전주. 과거에 막 한 500원짜리, 그죠?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식들. 그런 것들이 막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의 흐름 속에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장세에서 세력들의 그런 어떤 갖다 붙이기식의 어떤 시세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상한가를 내려니 끝났는데 오늘도 보면은 장중에 보면은
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SK 바이오팜의 힘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 힘이 강하니까 한 번 시세를 붙여버리게 되면 그냥 끌어올려버린단 말이에요. SK 바이오팜도 오늘 뭐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막 플러스 가는 등 시세의 어떤 편차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동성의 힘에 기반해서 종목구들의 흐름이 막 이렇게 순환 양상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흐름은 지금은 뭐냐? 압축된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가능해도면 간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면은 좀 후발주들의 경우에도 좀 사서 묻어두면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이렇게 이 박스권의 흐름이 형성된 이 시점부터는 시세의 흐름, 큰 축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은 후발주들의 경우는 잘 못 가요. 이제 막 슬슬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한 번씩 올려주고 다시 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핵심주, 선발주, 그 흐름에 배팅 포인트를 집중하고 특히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 최근에 거래가 없이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물러서 있어야 돼요. 신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잠깐만요. 예.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또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핵심주들의 흐름은 계속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장중에 하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명의들이 복귀를 하면서 저의 어떤 큰 주제는 뭐냐면 투자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최근에 이제 신규로 막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그러신 분들 아니면은 최근에 보면은 막 증권 뭐 저기 포털 사이트 보면은 막 요새 막 신규 저기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광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개별 종목들 가지고서 막 30% 최근에 막 상한가 종목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현혹시키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박스권의 힘이 형성될 때는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초기에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주가 결국은 뭐였냐면요. 지금 이거는 LG 이노텍이잖아요. 그죠? LG 이노텍, 삼성 SDI, LG 화학 등을 기본적으로 핵심주라고 말씀드리면서 걔네들은 끝까지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개별적인 종목들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니까 개별주를 가지고서 막 급등수익 낸다. 사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눌림목자리 이런 데서 사놓고 있잖아. 이런 것들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내 계좌에다가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신 분들의 경우는 안정적인 계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핵심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거의 지금 한 몇 개월 했는데 거의 매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노텍, SDI, LG화. 근데 어때요? 전부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 장세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해요. 왜? 변동성이 확대되고 압축된 시세가 형성되면은 중심주, 핵심주들의 흐름이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너무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가지고서 단기 급등 수익을 자꾸 쫓아다니시는데 투자의 정석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결국은 지켜주는 것은 이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는 핵심주의 쪽에다가 투자를 해놓고서 가져가는 거 그거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의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장중 방송에서 계속 AS를 해드리는 종목들이니까 근데 이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쪽에서는 뭐예요?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흐름이 좋고 다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핵심주들의 흐름이 형성되는 가운데에서 계속 곰바우짓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장세의 흐름 속에서 2,200포인트를 또 돌파를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보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레이스예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실적은 좋아졌는데 이게 무산이 됐죠, 그죠? 이 바닥은 다지고는 있어요. 중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바닥은 다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얘가 누워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뭐 사실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역할이 지금 장세에서는 뭐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중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좀 사놓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언택트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오늘은 좀 뭐가 좋았어요? 오늘은 카카오가 좋았죠. 카카오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단타 매매할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투자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토마토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2, 3년 전에 막 종목 진단한 거 막 있을 거예요. 녹화해놓은 거 보면은 엄청난 주식이 될 거다. 그 당시에는 얘가 그 당시에 주가가 막 4만 원, 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주식이 될 것이다. 근데 요새 뭐 TV에서도 어떤 뭡니까 투자의 신이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큰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얘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별 재미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간다. 이제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신규로 막 이렇게 몰빵할 자리는 아닌데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 국면에서의 공략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T 쪽에서의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도 핵심주 랠리가 전개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G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5G도 보면은요,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차트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차트만 계속 넘겨드릴게요. 이게 지금 S테크거든요. 그러니까 눌림목 주고 S테크 가고, 서진 시스템 눌림목 주고 가고, 유비커스도 눌림목 주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만 지금 시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건 지금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지금 TSE거든요. TSE.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텍플렉스. 이것도 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션브리지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세를 보시면은 반도체, 5G,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중심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선발주 몇몇 종목들만 지금 계속 쉬었다 가고 하지 후발주들의 경우는 과거처럼 같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 대응을 할 때는 지금은 조금 더 선발주 중심으로 압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LNF 최근에 필옵틱스, 그죠? 그 다음에 PNT 이런 것들이 또 선발주로 압축되고 있고 반도체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게임하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들은 순환 흐름으로 봐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에 쉬었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는 흐름인데 게임, 엔터, 화장품 이런 것들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의 경우도 핵심주 중심으로 순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됐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흐름 속에서는 지난주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약발 같은 경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기 전날 수요일에 한번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시세들이 이제 약간씩 움직이고 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이지만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시세가 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시젠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세가 엄청 쉬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진단 키트로 간다라는 얘기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정도 쪽으로 이전에도 보면은요, 진단 키트 쪽부터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뭐 신풍제약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도 슬슬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조정 최근에 많이 보였거든요.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이다. 거기에 이제 뭐냐면 SK 바이오팜이 계속 이제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 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지금은 수익률 게임, 유동성 기반에서 이제 압축된 수익률 게임은 이어져요. 그러나 그 압축된 흐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발주에서 보초 서지 말고요.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발주 중심의 핵심주 중심의 대응, 그 다음에 그 핵심 대형주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자리에서는요, 공격적인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중립 포지션을 항상 유지를 해주세요. 6대4 정도로 현금을 40%를 갖고 있으면요, 지금은요, 그게 나중에 보약이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이라는 점, 몰빵하지 말고 지금은 좀 40% 정도의 현금을 항상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6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눌림목에서 사서 좀 가져가는 전략의 중기 전략.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설프게 팔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한 주도 안 팔고 있거든요. 계속 가는 전략. 뭐 LG 이노텍, 뭐 삼성 SK 이런 안 팔고 있거든요. 잔파동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중기 전략을 유지하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G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5G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반도체 내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 그러니까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배팅 포인트를 압축하고 단기 대응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장세의 흐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요하는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특히 이제 투자 경력이 좀 작으신 분들의 경우는요, 좀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공격하지 말고 적절하게 유연한 대응을 하는 자리다. 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장중 매일 방송에서 10시 10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